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동 MES에서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목 주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저희 극동 MES가 컨테이너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 좀 뽑아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한번 좀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컨테이너 필요하신 분들, 임대로 특히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Q&A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컨테이너 임대가 좋을까요? 구매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구매랑 다르게 임대는 이제 나중에 컨테이너를 반납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컨테이너를 나중에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임대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 구매랑 다르게 임대는 한 번에 처음에 다 돈을 지불하고 매입하시는 게 아니고 일일 임대료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월마다 청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 비용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구매보다는 임대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하루도 빌릴 수 있냐, 아니면 한 대만 빌려주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컨테이너 임대를 좀 알아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소량이나 단기는 좀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극동 MES 같은 경우는 한 대도 빌려드리고 하루도 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컨테이너 종류가 너무 많고 타입도 많아서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컨테이너 참 타입도 많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컨테이너는 온도 조절 여부, 온도 조절이 되냐에 따라서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가 있고 또 냉동 냉장 컨테이너, 영어로는 리퍼 컨테이너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는 좀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컨테이너 종류고요. 주로 일반적인 화물을 수출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고용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드라이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냉동 냉장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좀 온도 유지가 필요한 원자재, 원료 이런 것들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또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컨테이너는 규격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길이부터 보시면 12m짜리 긴 거, 이게 40피트 컨테이너고요. 좀 짧은 거, 이건 6m, 20피트 컨테이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높이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2.6m짜리 드라이밴이 있고 또 2.9m짜리 하이큐빅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첫 번째 드라이밴, 냉동 컨테이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사이즈로는 길이가 짧은 거, 긴 거, 높이가 낮은 거, 조금 높은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20피트 드라이밴 그리고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가 주로 널리 사용이 되고요. 근데 저희 극동 MES 같은 경우는 2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라고 20피트인데 높이가 높은 거, 요것도 있고, 또 20피트 오픈탑 컨테이너라고 이제 위에 지붕이 개방되는 형태의 컨테이너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임대 목적, 사용 목적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적합한 타입의 컨테이너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 번째 벌써 질문이네요. 네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컨테이너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좀 보통 컨테이너가 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컨테이너 임대의 경우에는 구매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퍼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냉동기 검사를 저희가 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게 또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보다는 임대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한다. 또 재고 상황이나 운송 받으실 지역에 따라서도 또 소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한번 상담을 요청하셔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컨테이너 임대료는 얼마냐? 또 임대료 말고 다른 비용 발생되는 건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컨테이너 임대를 하게 되시면은 임대료 말고도 다른 부대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받으신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일일 임대료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월별로 청구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돌려받으시는 금액인데 이 보증금은 현금으로 지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걸로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전 질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냉동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저희가 냉동기 작동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비용이 최초 1회, 최초 한 번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하차 비용. 상하차 비용은 뭐냐면 이건 저희 컨테이너 보관하고 있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꺼낼 때 그리고 컨테이너 다시 집어 넣을 때 발생되는 핸들링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하차 비용은 최초에 공급 받으실 때 한 번,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실 때 한 번 해서 총 2번 발생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운송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운송료도 별도로 발생되는데 이거는 이 다음 질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빌리실 때 발생되는 임대료 그리고 다른 부대 비용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정확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타입, 또 임대 기간, 수량 등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제가 견적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컨테이너 배송도 해주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운송을 하고 있긴 한데 직접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협력 운송업체에 요청을 해서 먼저 운송료 견적을 받아보고 고객님께 전달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운송료 확인을 위해서는 읍, 면, 동까지 상세 주소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운송료도 상하차 비용처럼 최초 공급 시 한 번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실 때 한 번 해서 총 2회 발생되게 됩니다. 또 운송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운송은 상차도 조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갖다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차해 주시는 거 그리고 반납하실 때 다시 트레일러에 실어 주시는 상하차는 직접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컨테이너가 한 4톤에서 4.5톤 사이가 되다 보니까 5톤 이상의 지게차나 크레인을 직접 섭외를 해주셔야 되고 20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게차로 상하차가 가능하지만 40피트짜리 컨테이너는 지게차가 아니고 크레인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컨테이너를 임대하실 때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다고요? 네, 이 영상을 보고도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컨테이너 임대를 좀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여기 밑에 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 저희 극동 MES의 카카오톡 채널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